이제 4장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고 있는데 4장하고 5장은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라고 했고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유체 유동에다가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것 그에 대해서 배운다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대상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하는데 대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컨트롤 발륨이기 때문에 유체학에서는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다라고 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보존 법칙은 크게 질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고 유체 입자도 자연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이고 또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존 법칙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다 라그랑지안 방법으로 보존 법칙들을 서술을 했고 여러분들이 친숙한 게 라그랑지안 방법으로 기술낸 보존 법칙인데 우리는 그걸 쓰지 못한다 했죠. 유체 유동을 관찰할 때 실제로 관찰할 때 오일러리안 방법으로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존 법칙을 설명하는 표현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일러리안으로는 보존 법칙이 서술되는지 그거를 배우는 게 4장 5장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레퍼런스 프레임을 쓰는데 가급적이면은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을 쓰라고 했고 컨트롤 발륨도 이너셜 컨트롤 발륨을 쓰라고 했었습니다. 컨트롤 발륨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거를 잘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어널리시스가 중간 과정에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룰을 보게 되면 간단한 지오메트리의 컨트롤 발륨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내지는 벽면을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에 수직하게 컨트롤 서피스를 둬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포메이션 이미 알고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인포메이션을 알고자 하는 곳에다가 또한 컨트롤 서피스를 둬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포메이션들이 계산이 되는 곳이 그 경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텐시브 프로퍼티, 익스텐시브 프로퍼티 나눠서 질량 보존의 법칙부터 뭐 운동량, 에너지 보존 법칙, 그다음 엔트로피까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픈 시스템에 이런 법칙들을 적용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물리량, 내가 관심 있는 물리량이 있다라면은 그 물리량의 프로덕션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프로덕션과 그 컨트롤 발륨 내에 저장되는 양하고 그다음 컨트롤 발륨을 통해서 드나드는 양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서술이 돼야 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물리량이 생성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그 프로덕션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발륨으로 그 물리량이 들어오는 양의 합은 컨트롤 발륨에서 나가는 물리량과 컨트롤 발륨 내에 저장되는 추가적으로 저장되는 양과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일러리안으로 관측된 보존 법칙 일반적인 서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그랑지적으로 관측한 보존 법칙하고 오일러리안으로 관측한 보존 법칙하고의 이 관계를 수학적으로 잘 표현해 준 것이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럼이라고 했고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한 친구가 오일러리안으로 지금 이 공간이랑 내 손바닥만한 공간을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친구가 여기 제 왼손 을 컨트롤 매스로 잡아서 얘를 라그란지안으로 관찰했었을 때 이 두 개는 서로 완전 다른 입자들이고 다른 공간이니까 다른데 어느 순간에 우연히 이 두 개가 정확하게 겹쳐질 수도 있겠죠. 이 순간에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럼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발륨하고 컨트롤 매스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 순간에 대신에 컨트롤 매스는 클로즈드 시스템이고 컨트롤 발륨은 오픈 시스템이라서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컨트롤 발륨으로는 새로운 입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새로운 또 원래 있던 입자들이 나가고 있고 컨트롤 매스는 경계가 닫혀 있으니까 원래 있던 그 입자들 그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컨트롤 매스에 적용되는 보존 법칙을 지금 이 겹쳐진 이 컨트롤 발륨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럼을 설명하는데 그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럼이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매스에
적용되는 법칙하고 컨트롤 발륨에 적용되는 법칙하고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딱 거기까지 했죠. 피지컬 인터프리테이션 보게 되면 컨트롤 매스 내에 어떤 물리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 발륨 내의 변화율과 컨트롤 발륨의 경계를 통해서 드나드는 물리량의 차이의 합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 레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물리량을 지정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시험 다 잘 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질량은 extensive property는 large M으로 표현하고 intensive property는 질량을 질량으로 나누면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히 잘 알다시피 라그란지안 서술 방법으로서는 컨트롤 발륨 내에 컨트롤 매스 내에 질량은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변하는 값이에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MCM을 컨트롤 매스 부피에다가 풀어 쓰게 되면 저렇게 최적분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뭐가 같아요? 응?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 여러분들이 아는 거에 의하면 이거는 항상 0과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컨트롤 매스는 클로즈드 시스템이니까 그 안에 질량은 절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질량의 프로덕션은 0이 돼야 되는 거죠. 프로덕션 레이시는 0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라그랑지안으로 서술된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이거를 오일러리안으로 바꾸는데 레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럼 쓰면 됩니다. 오일러리안으로 서술할 때는 레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럼에 따라서 DDT 얘는 컨트롤 발륨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컨트롤 매스하고 이 컨트롤 발륨은 내 오른손바닥 왼손바닥이 겹쳐져 있는 그때 컨트롤 매스와 컨트롤 발륨이에요. 그래서 이 컨트롤 매스 내의 질량의 변화율은 0인데 그 뭐가 같으냐? 컨트롤 발륨 내의 질량의 변화율과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드나드는 질량 유량의 차이의 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가 0이라는 얘기죠. 이게 오일러리안으로 서술된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컨트롤 발륨 내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오픈 시스템인데 얼마든지 변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일러리안으로 서술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컨트롤 발륨 내에 어떤 질량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들어오고 나간 질량의 차이로 기인한 것이다 라고 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다 기호로 되어 있는데 수학적 기호로 되어 있는데 기호 하나하나에 다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단순히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물리적으로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적분은 뭐예요? 최적분이죠. 그죠? 컨트롤 발륨 내에 유체의 질량을 적분한 거죠. 그래서 컨트롤 발륨 내에 전체 유체의 질량이고 그거에 대한 시간 변화율입니다. 더하기 얘는 밀도 곱하기 속도 곱하기 면적이니까 질량 유량이죠. 3강에서 배운 질량 유량입니다. 나가는 질량 유량, 들어온 질량 유량을 경계 전체에 대해서 면적분한 거죠. 그러니까 나간 질량 유량 빼기 들어온 질량 유량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나간 질량유량이 10이고 들어온 질량유량이 4다. 그러면은 그 차이가 6이니까 6만큼 컨트롤 발륨 내 질량이 감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무지무지 상식적인 얘기고, 그거를 유체 유동에 적용할 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수학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다.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어떤 물리량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컨트롤 발륨 내에 질량이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질량 보존의 질량 보존의 법칙은 결국 얘만 남는 거죠. 즉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컨트롤 발륨 내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나간 질량유량과 들어온 질량유량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들어온 질량유량만큼 나가면은 컨트롤 발륨 내의 질량의 변화는 없겠죠. 그 얘기예요. 얘를 다시 풀어쓰게 되면 뭐예요? m out 빼기 m in이 됩니다. 앞에 여기 왜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왜 m in 빼기 m out이 아니고 왜 m out 빼기 m in이 될 것 같아요? 응? 누가 얘기해 볼 사람? 안 들려요. 면 벡터를 나가는 방향으로 잡았다? 또 여러분이 공수상을 배웠으면은 이걸 딱 보면은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왜 붙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응? 왜 굳이 앞에 마이너스를 해놓고 여기 플러스를 안 하고 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장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1장에서 다 배운 거예요. 어떤 컨트롤 발륨이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뭐 이쪽 면은 면 벡터는 이거죠. 여기 DA 벡터고 이것도 DA 벡터면은, 그런데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항상 어떤 속도로 유체입자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들어오는 때는 면 벡터하고 들어오는 속도하고는 항상 반대 방향이죠. 나갈 때는 면 벡터하고 나가는 속도하고 항상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어느 면이 됐던지 간에 들어올 때 하는 그 면 벡터하고 속도 벡터하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트 플러스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스테디면서 인컴프레서럴 플로우다. 인컴프레서럴 플로우가 유체입자가 천천히 움직여서 압축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유동을 인컴프레서럴 플로우라고 한다 했죠. 마하수가 0.3보다 작으면 인컴프레서럴 플로우인데 그 경우는 덴시티가 안 변하죠. 인컴프레서럴 플로우니까. 그래서 적분기호 안에 있는 이 덴시티가 바깥으로 나와서 결국은 질량이 아니고 부피만 갖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체의 부피. 밀도가 일정하니까. 스테디면서 인컴프레서 플로우는 이런데 그냥 인컴프레서 플로우, 그러니까 언스테디면서 인컴프레서 플로우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밀도가 여기 있는 이 밀도가 상수란 얘기죠. 그래서 밀도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 부피는 스테디, 언스테디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피는 뭐예요? 컨트롤 발륨의 부피가 아니고 컨트롤 발륨 내에 있는 유체의 부피예요. 컨트롤 발륨은 항상 크기가 한번 정해 놓으면 안 바뀐다 그랬죠. 컨트롤 매스는 얼마든지 확장됐다가 축소됐다가 할 수 있어도 컨트롤 발륨은 한번 쉐입이 정해지면 안 바뀌죠. 그래서 여기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DV라고 하는 거는 유체의 부피예요. 컨트롤 발륨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관심 있는 유체의 부피. 유체의 부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어떤 탱크에 있는데 탱크가 고압으로 차 있는데 아니면 탱크 안에 물이 있는데 그죠? 탱크 안에 물이 있는데 물을 계속 빼냈다. 그럼 탱크 안에 물의 부피는 계속 줄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이렇게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의 위에서 이렇게 어떤 노즐이 있어서 그 단면적이 AJ이고 노즐에서 나오는 물의 속도가 VJ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탱크의 밑바닥에 구멍이 나 있어서 Q0로 가는 유량으로 물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그렇게 열심히 수업 시간에 문제를 하니? 응? 안 죄송할 거 없어. 수업 시간에 문제하는 거 너 자유인데. 응? 뭐 여자친구랑 했어? 응? 이럴 경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물이 저렇게 차 있고 밑으로 Q0만큼 빠져나가고 있는데 똑같은 양으로 공급이 되면 저 안에 물탱크 안에 물의 부피가 아니면 물의 질량이 안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결국 이 문제가 뭐냐면은 부피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변하면 얼마만큼 빠르게 변하느냐를 알아보라는 건데 결국은 들어오고 나간 거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은 그 차이만큼 부피가 변할 건데 어떤 속도로 부피가 변할 건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예요. 고등학생한테 내도 대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고등학교 때도 이건 배우죠. 근데 이제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럼을 써갖고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컨트롤 발륨을 잡는 거였죠. 그래서 컨트롤 발륨 같은 경우는 어떤 벽면을 따라서 심플한 지하미터리로 그 다음에 유동에 수직하게 그리고 인포메이션이 주어진 곳이 바로 여기죠. 그 다음에 나가는 곳 그러니까 인렛하고 아웃렛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잡습니다. 이게 컨트롤 발륨이에요. 그리고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럼을 이용을 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럼이 알려주는 오일러리안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지금은 아마 언스테디일 거예요. 언스테디니까 지금 이거를 물어봤겠죠. DVDT가 얼마큼 되느냐 물어봤겠죠.
저게 만약 값이 0이 나온다면 결국 스테디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언스테디로 가정을 하고 인컴프레서 플로우로 가정을 합니다. 물이라고 주어졌으면. 그래서 첫 번째는 컨트롤 발륨 내에 물의 부피를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V라고 표현을 하면 dV dt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나가는 질량 유량, 나가는 질량이 아니고 지금 밀도 뺐으니까 나간 최종 유량 빼기 들어온 최종 유량 하면 돼요. 나가는 최종 유량 여기서 하나만 있고 들어온 최종 유량 또 하나만 있죠. 그래서 결국 Q 닷 빼기 Q 인인데 Q 인이 뭐냐면은 면적 곱하기 속도죠. 그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쉬운 문제예요.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은 좀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0.0145 미터 삼승 퍼 세컨드 나옵니다. 0이 아니죠. 파지티브로 나왔으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점 물탱크 안에 물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수학적으로만 생각해갖고 이거 접근하면은 어려울 수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물리적인 생각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학부 4학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잘 이해되는데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하고 수학하고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오일러리안으로서 그렇게 서술돼야 되는 거는 이해되는데, 걔가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수학적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지 모르겠다. 문제 있는 거예요.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공업 수학을 배우는 이유예요. 질문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이론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면 뒤에 있는 에너지, 모멘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냥 질량 m 대신에 모멘텀 m 곱하기 속도 v 한 거고, 질량 m 대신에 에너지 E라는 기호가 들어간 것만 차이 나는 거예요. 모멘텀은 벡터니까 X방향 모멘텀 따로 생각해주고, Y방향 모멘텀 따로 생각해주고, Z방향 모멘텀은 따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 이해되면 4장 5장은 이미 다 배운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실제 문제에다 적용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있는 기호 하나하나가 다 물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뭐 짝대기 하나, 짝대기, 점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다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의미를 다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질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수도 없이 많이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뭐 개념을 정립을 하는 게 아니고 걔를 그냥 유체 유동 문제에다가 써먹는 겁니다. 써먹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유체역학이에요. 학생들이 유체역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해보면 유체역학의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수학적인 계산하는 거, 이걸 어려워해요. 그만큼 평소에 수학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수학 연습을 안 한다는 거죠. 맨날 눈으로만 공부하고 실제로 안 풀어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 개념 자체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걔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수학적으로 표현된 거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그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숙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숙제하는 게 그런 과정이 숙제가 돼야 되는데, 숙제 따로 공부 따로 이러니까 계속 나는 도서관에서 하루 24시간 중에 뭐 열 몇 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데도 잘 안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성적이 안 오릅니다. 뭐 쪽집게 공부를 해갖고 성적만 높이는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할 때 역학을 공부할 때는 물리적으로 사고하고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표현된 거를 다시 걔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표현된 거에 의미가 뭔지 그걸 물리적으로 또다시 사고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너지 보도록 하죠. 에너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드 에너지, 저장되는 에너지. 연력학에서 배울 때 대표적으로 인터널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장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유체 입자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체 입자가 있으면 걔가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 특정 온도가 있으면 그 온도에 합당한 인터널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위치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유체 입자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유체 입자가 옮겨가게 되면 같이 따라서 옮겨가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보통 기호 2로 표현하고 내부 에너지는 유틸다.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는 이렇게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텐시브 프로퍼티 단위 질량당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되지 않더라도 그 유체 입자와 함께 수송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수송되는 에너지는 일단은 유체 입자가 움직이면 유체 입자가 갖고 있는 저장된 에너지는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포함을 해서 뭐가 더 있냐 하면은 유체 입자가 움직이게끔 누군가는 일을 해줘야 되죠. 내가 여기 있는 이 책상을 이 교단을 움직이게 하려면 내가 일을 해줘야 되죠. 일을 해줘갖고 힘을 가해서 움직여야지 내가 일을 해준 거죠. 그죠? 유체 입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힘을 받아서 얘가 움직여야지 일을 한 건데 우리는 유체 입자의 움직임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 유체 입자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무슨 힘이 유체 입자에 작용을 해서 걔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된 힘이 있겠죠. 작용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연력학에서 배운 플로우웍이에요. 유동일. 트랜스포티드 에너지를 I라고 표현을 하면 유동일은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체, 유체 입자에 프레셔가 가해져 갖고 유체 입자가 움직이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프레셔가 가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프레셔를 가해주게 되면 유체 입자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프레셔가 한 일을 보통 플로우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크기는 밀도분의 프레셔로 표현이 되고 밀도분의 일이 비체적이니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연력학에서 배웠을 때 이 내부 에너지에 스토어드 에너지 중에 내부 에너지하고 이 플로우웍하고 합쳐서 우리가 엔탈피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연력학에서 수도 없이 한 거죠.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와 이동이 유체 입자가 압력에 의해서 옮겨가게 됐을 때 그 유체 입자에 가해준 일을 플로우웍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엔탈피라고 부른다 라고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책에 203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다룬다는 겁니다. 이런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런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떻게 서술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했던 것처럼 라그란지안으로 서술된 에너지 보존 법칙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질량 보존 법칙은 컨트롤 매스 내에 질량은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컨트롤 매스 내의 질량의 변화율은 0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이 라그란지안으로 서술된 질량 보존 법칙이죠. 오일러리안으로 라그란지안으로 서술된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를 에너지도 역시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데 클로즈드 시스템 컨트롤 매스인 경우 다만 열과 일의 입출입은 허락을 하니까 내가 컨트롤 매스가 받은 열, 받은 일, 컨트롤 매스가 한 일, 그 다음에 그 보낸 열의 차이는 컨트롤 매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증가나 감소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라그란지안으로 서술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프로덕션은 당연히 0이고, 그죠? 이 0은 무엇이 같아야 되느냐? 컨트롤 매스 내의 에너지의 변화율은 0은 아니죠. 왜냐하면 열과 일의 입출입은 허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더하기 열과 일의 입출입 만큼 컨트롤 매스 내의 에너지가 증가나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죠?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럼에 의하면은 얘와 여기 있는 이것과 오일러리안으로 관측한 컨트롤 발륨에서의 에너지의 변화율 그리고 에너지 입출입 열과 일을 제외한 에너지 입출입을 서술해주고 있죠. 관계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서술을 하게 되면 이건 컨트롤 매스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E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적은 스토어드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Q는 히트 트랜스퍼 레이트 그래서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럼에 의해서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좌변이 있는 요 자리에다가 얘를 이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컨트롤 매스하고 컨트롤 발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오른손바닥 왼손바닥이 딱 겹쳐져 있는 그 순간에 컨트롤 발륨과 컨트롤 매스니까 그 컨트롤 발륨이 받는 히트 트랜스퍼 레이트하고 그 컨트롤 발륨이 뭐 해주는 워크 레이트하고 컨트롤 매스가 받는 히트 트랜스퍼 레이트, 워크 레이트 다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다만 그 효과가 컨트롤 매스에 저장이 되는 경우 컨트롤 발륨에 저장이 되는 경우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러란으로 서술된 컨저베이션 오브 에너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갈로 아웃 빼기 갈로 인 얘를 그냥 묶어서 네트 아웃이라고 합시다. 네트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고 나간 거의 차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네트 아웃을 풀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일러리안으로 관측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밑에 거 한번 보죠. 컨트롤 발륨에 이만큼의 열과 일이 지금 가해지고 있다. 얘는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컨트롤 발륨 내에 이거 보세요. 컨트롤 발륨 내에 있는 유체 입자에 이만큼 저장되고 있고, 그죠? 가해준 열하고 일은 이만큼 저장되고 있고, 또한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오픈된 서피스를 통해서 유체 입자가 드나들고 나가는데 그 드나들고 나가는 유체 입자가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죠?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같이 갖고 나가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의 차이로 반영이 되고 또한 그 컨트롤 발륨에서 나가는 열량, 히트레스를 통해서 나가는 열량, 그 다음에 그 컨트롤 발륨이 해주는 일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의 합은 우변에 있는 이 세 가지의 합은 왼쪽에 있는 들어온 열과 일의 합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1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순간에 컨트롤 발륨 내에 에너지가 플러스 1만큼 상승을 했다. 그죠? 그랬더니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유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하더라.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컨트롤 발륨이 지금 외부에 전해주는 열 전달량하고 외부에 해주는 일은 얼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만큼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13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맞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죠?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것도 아니니까 받은 에너지만큼 저장을 하거나 유체 입자를 통해서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외부에다가 그만큼 일을 해주거나 열을 전달해주거나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어디 한 군데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개념이 명확하고 하나밖에 없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보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축일이 있습니다. 축을 통해서 전달되는 일. 컨트롤 발륨이 예를 들어서 뭐 축을 포함하고 있다.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어떤 축이 하나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축을 통해서 전달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 노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노말 폴스가 컨트롤 발륨에 가해지고 있는 노말 폴스가 해주는 일이고, 시어라고 하는 것은 시얼 폴스가 해주는 일이고, 이 아드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기타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가기 전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무지 쉬운 개념이에요. 다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복잡할 뿐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수학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런 기호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죠? 이걸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수학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배운 수학이고 쉬운 수학이고, 그죠? 개념도 에너지 보존 법칙 개념도 잘 잡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연습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기만 하면 돼요. 일이라고 하는 게 내가 힘을 줘서 어떤 변이가 발생을 하면, 그죠? 그게 곧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대상은 컨트롤 발륨이니까 컨트롤 발륨에 힘이 가해져서 컨트롤 발륨에 있는 유체 입자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면 그것이 곧 일을 한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 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노멀 스트레스가 있으면 노멀 폴스가 있죠. 그죠? 유체 입자들에 가해지고 있는 노멀 폴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멀 폴스에 의해서 한 일을 바로 W 노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보게 되면 9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시어 폴스들이 있죠. 이런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이 중에 대각선항 얘들, 이 바로 노멀 스트레스죠. 이 노멀 스트레스가 유체 입자에 해주는 일이에요. 그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계다, 그리고 이게 지금 컨트롤 발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경계의 수직한 방향으로 어떤 힘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이때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분의 면적이 dA다. 그죠? 벡터가 dA 벡터고 라고 하면은 저 힘에 의해서 어떤 일이 지금 행해지고 있을 거예요. 그 힘을 어떻게 생각해 보냐, 이미 연력학에서 다 배웠으니까 배운 지식을 동원을 해보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해서 S라고 하는 변이가 발생하면 일이 되는데, work rate은 단위 시간당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어진 시간이 델타 t일 때, 델타 t가 0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곧 work rate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가 곧 속도니까 얘는 결국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죠? 속도로. 이때 속도는 유체 입자의 속도예요. 그죠? 따라서 미소 면적 dA에 가해지고 있는 힘 dF, 또 노멀 폴스 dF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트레스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되고, 이 미소 면적에다가
해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힘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df 노말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노멀 스트레스 에다가 면적을 곱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겨난 유체의 속도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유체 입자에 가해지고 있는 힘이니까 속도는 당연히 유체의 속도여야 될 거고, 유체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관측한 절대 속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절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 발륨에 대한 상대 속도, 컨트롤 발륨이 어떤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반화하기 위해서 컨트롤 발륨에 대한 상대 속도에다가 컨트롤 발륨의 속도를 더해주면은 유체의 절대 속도가 나오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체 입자가 노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노멀 스트레스가 해준 일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 입자에 노멀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체 입자가 움직일 텐데, 이때 움직이는 속도를 생각해 보면 상대 속도, 컨트롤 발림에 대한 상대 속도와 컨트롤 발림의 속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유체의 절대 속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인비시드 플로우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점성 효과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점성 계수가 0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말 그대로 숫자가 0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점성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점성 계수가 0인 유체는 없습니다. 인비시드 이동 같은 경우 노멀 유체에 가해지고 있는 노멀 스트레스는 뭐가 있어요? 응? 얘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1장에서 다 배웠잖아. 응? 인비시드 이동일 경우 노멀 스트레스는 일으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응? 중간고사 친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응? 김교봉, 응. 김범진, 어딨지? 응. 공부 안 하는구나 진짜로. 김희대, 응. 박상현, 응? 서동진, 응. 안성재, 뭐라고?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아닙니다. 분자 간의 인력은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피하게 관찰할 때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거시적인 유동을 다루고 있죠. 윤성원, 윤성원 어딨어? 결석, 윤춘기, 응. 스트레스에 관성력이 포함돼요? 응? 난 그렇게 가르친 적 없는데. 이상수 어딨어? 예.
이용훈, 결석. 이지환, 그쵸, 압력이죠, 압력. 응? 한 10명 정도 부르니까 아는구나. 공부 좀 하세요. 응? 일장에서 배우기를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것은 프레셔하고 비스커스 폴스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인비시드 유동이니까 비스커스 폴스 0이 되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프레셔밖에 없죠. 1장, 3장에서 다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2장에서도 나왔고 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지하고 있는 유체 같은 경우 상대 운동이 없으니까 점성 마찰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 결국 걔는 남아있는 힘은 가해지는 힘은 프레셔밖에 없다. 그래서 종수함정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계속 해왔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문제 푸는 기계가 돼갖고 답만 맞추려고 하지 물리적으로 공학적으로 센스를 키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여러분들 장대가 아주 어둡습니다. 자, 이 경우 생각을 해보면 결국 노멀 스트레스 인 프레셔에 의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셔가 중요한 거는 프레셔의 차이에 의해서 유체 유동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레셔를 얘기하는 건데 이 프레셔에 의해서 유체 입자가 움직였다. 프레셔 입장에서는 유체 입자에 일을 해준 셈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일을 해줬느냐. 앞에 있는 이거에 의해서 이 대신에 마이너스 P를 대입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컨트롤 발륨에 대한 상대 속도 그 다음에 컨트롤 발륨 자체의 속도로 구분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미소 면적 DA의 점화만큼의 일을 해줬으면은 전체 컨트롤 발륨에 대해서는 얘를 면적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밀도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괄호 안에 얘는 우리가 자주 본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럼에서 자주 본 매스 플로우 렛이 되는 거고 DL을 통해서 드나드는 질량 유량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얘는 플로우 월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뭘 말해주냐 하면은 유체 입자가 압력을 받고 있는데 압력을 받아서 유체 입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압력이 유체 입자에 해준 일 중에서 플로우 월크는 요만큼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컨트롤 발륨 대비 얼마만큼 움직이고 있느냐. 컨트롤 발륨이 정지해 있다 그러면 아주 문자 쉬워지는 거고 컨트롤 발륨이 움직이고 있다 라면은 컨트롤 발륨 대비해서 얘가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느냐 를 나타내 준 것이 플로우 워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냐? 프레셔가 한 일인데 얘는 뭐냐? 얘는 그냥 중요하지 않은 물리적으로 별로 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기타 일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가 한 일 중에 프레셔가 한 일을 봤더니 프레셔가 일을 해서 입체 입자가 컨트롤 발륨 대비 뭐 상대적으로 빠르게 아니면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였다
하면은 그게 바로 플로우 워크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얘기인데 플로우 워크이라고 하는 거냐 뭐냐 하면은 컨트롤 발륨 경계를 지나서 유체 입자를 집어넣고 빼내고 할 때 필요한 일이 되는 거고, 이게 없으면은 유체 입자의 움직임이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막 빈틈이 생기겠죠. 근데 유체 입자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프레셔가 그 역할을 빈틈이 안 생기도록 역할을 해주는데, 그것이 일로 나타나는 것이 플로우 워크이라는 거예요. 그죠? 컨트롤 서피스에서 프레셔가 해준 일이 바로 플로우 워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가 한 일 중에 플로우 워크이 포함이 되더라 라는 걸 봤고, 그 다음에 WCO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시어 스트레스가 한 일이 되겠죠. 시어 스트레스가 컨트롤 발륨의 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컨트롤 여기 발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DA라고 하는 면적이 있고, 이거에 탄젠트한 방향으로 시어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시어 폴스는 시어 스트레스에다가 면적으로 판 것이 시어 스트레스니까 미소 면적 DA에 가해지고 있는 시어 폴스에 의한 일 DW 시어라고 하는 것은 DF 시어에다가 유체의 속도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컨트롤 발륨에 작용하고 있는 시어 폴스에 의한 일, 해준 일이 됐던 받은 일이 됐던 이렇게 될 겁니다. 똑같이 얘도 간단한 경우 인비시드 플로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비시드 플로우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시어 스트레스는 얼마예요? 얼마? 0이죠. 그죠? 시어 스트레스는 오로지 피스코스 폴스에 의해서만 생기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간단하게 시어 폴스가 해준 일이 0이 됩니다. 그죠? 피스코스 폴스인 경우, 피스코스 플로어인 경우 피스코스 플로어이면서 컨트롤 서피스가 유동에 수직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다트 프로덕트 한 걸 생각을 해보면
컨트롤 서피스가 플로어에 수직하다는 말은 지금 이 DA 벡터하고 그 다음에 이 속도 벡터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응?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shear force에 의해서 한 일이 0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컨트롤 발륨 잡을 때 컨트롤 서피스를 가급적이면 유동의 수직한 방향으로 둬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훨씬 더 뭐 많은 텀이 0이 되면 훨씬 더 어널리시스가 간단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유동이 예를 들어서 지금 shear force는 이 방향이고 이게 force 방향이죠. 그죠? 이 면의 평행한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이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이면은 이 두 가지 벡터의 다트 프로덕트는 0이 되죠. 그래서 얘가 0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shear force에 의한 일은 0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타 일이 뭐가 있느냐? 기타 일은 말 그대로 기타 일입니다. 크게 유체 역학에서 항상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해질 수도 있는 일렉트로 매그네틱 폴스. 일렉트로 매그네틱 폴스가 유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근데 역시 그 폴스도 어떤 일을 했었으면 유체 입자에 영향을 준 케이스면 그때는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일렉트릭 폴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기타 일에 포함시켰던 무빙 컨트롤 발륨과 관계된 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다시 컨저베이션 오브 에너지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아까 전에 썼던 컨트롤 아까 전에 여기 마이너스 하고 여기 네트 아웃이라고 했죠. 이렇게 표현됐는데 아까 전에 W 대신에 이렇게 셰프트, 그 다음에 플로워, 시얼, 그 다음에 아더 이렇게 풀어져 준 거예요. 아니면은 얘를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 얘를 네트 인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마이너스 떼고 네트 인으로 바꿨을 때 얘만 플로우웍만 우변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그냥 묶어서 또 W로 합시다. 그래서
플로우 워크만 따로 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플로우 워크에 아까 전에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었죠. 질량 유랑하고 묶어주려고 오늘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아까 전에 엔탈피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연력학에서 엔탈피 갖고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비슷한 형태로 유체학에서도 표현을 해주면 오일러리안으로 관측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거의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좌변은 에너지 트랜스퍼 인이에요. 그죠? 컨트롤 발륨에 가해지고 있는 유효한 열과 일, 에너지죠. 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컨트롤 발륨 내의 에너지의 변화량, 변화률, 컨트롤 발륨 내의 에너지의 변화율로 쓰여지게 되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드나드는 질량 유량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 트랜스퍼 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선 유효한 인이에요. 에너지 들어온 거의 총합이 아니고 들어온 거하고 나간 거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까지. 이게 4장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연습 문제 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우에 따라서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그 다음에 인컴프레시블일 때 에너지가 보정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점점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경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남은 거는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을 해서 연습을 하는 것밖에 없죠. 또 다른 하나 포함되는 게 특수한 경우, 특수한 조건이 만족되는 그런 경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어떻게 좀 더 간단하고 예쁜 형태로 표현이 될 것이냐 이걸 배우는 거고,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경우에 대해서 다루죠. 근데 실제로 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가 있는 경우, 로스를 고려를 했었을 때 또 어떻게 이 형태가 표현이 바뀌는지,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새로운 형태, 새로운 타입의 에너지 보존 법칙만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일만 남았지,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다 연습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도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면. 질문 있어요? 출석 부르고 끝낼게요.